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 곽현입니다.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건전한 부동산 생활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현희 씨, 오늘은 제가 먼저 현희 씨에게 근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요즘 집 구입 때문에 바쁘시죠? 네, 제가 찾는 지역은 이 집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는 다운 페이먼트 아주 빠듯하게 모으고 있는데 과연 제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타이밍에 살 수 있을지 아주 걱정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다들 힘들다면서 왜 이렇게 집이 잘 팔리는 건가요? 지금 이자율이 되게 낮잖아요. 역대급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코비드 등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서 내 집 마련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들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좋은 집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의지가 상황을 분명히 바꿀 거고요. 제가 꼭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 또 제 심리 상태 등을 조금씩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집 만나서 구매 완료되고 케빈 대표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과도 제 경험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때까지 절차가 잘 진행되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집 사기 전 다운 페이먼트 마련과 그에 따른 은행 잔고 관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기도 하지만 다운 페이먼트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거든요.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요. 집 구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다운 페이먼트이실 텐데요. 네. 첫 집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운 페이먼트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많이 고민하신 만큼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다양할 텐데요. 이때 집 구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혹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월급이나 세금 보고 잘 된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것일 텐데 만약에 여러 계좌에 나눠서 차곡차곡 모았다면 이거 한 곳에 좀 모아야 될까요?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즉 세금을 낸 후 투명한 수입으로 모은 돈은 몇 개의 계좌에 나누어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할 돈을 비교적 이자율이 좋고 사용하기 편한 체킹 계좌로 모아 놓으시면 일이 조금 편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을 때 집 사기 얼마 전까지 좀 모아놓으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본인 계좌에 있던 돈만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신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3개월, 90일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단어 3개월, 90일 어떤 의미가 있나요? 3개월이라는 기간은 은행 즉 렌더로부터 내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90일보다 그 이전에 내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와 움직이지 않고 유지될 경우 그것이 본인 돈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계좌에 90일 미만으로 돈이 있었다면 내 거지만 내 거를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보통 어떤 경우 이런 일이 생기죠? 먼저 가장 많이 쉽게 실수하시는 부분은 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럴 경우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돈인데 내 어카운트에 넣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현금의 유입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내 계좌에 넣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그 돈을 사용하려면 그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네. 보통 오래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은 사실 출처가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런데 출처를 밝히라 이러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한국 분들은 현금으로 집에 돈 모아두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처를 까다롭게 추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현금을 수면 위로 꺼내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네. 음성적인 돈의 흐름은 불법적인 일이나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미리 돈의 흐름을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 관리는 주택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부동산 서류에도 클라우드 펀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인하는 서류가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집을 사기 위한 다운페이 용도라면 더 세밀하게 은행에서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잘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민 올 때 이제 주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현금을 주시기도 해서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걸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좌에 입금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00불 이상의 뭉칫돈이 들어가면 은행에서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넣는다면 10,000불 이하로 여러 번 나누어서 넣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돈을 입금하는 간격도 최소 일주일 이상을 두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신경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내 돈이지만 내 돈같이 다운페이로 활용할 수 없는 돈이 되지 않도록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관리하셔야겠습니다. 현금으로 모은 돈이라도 많으면 좋으련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캘리포니아나 대도시에서는 내 돈만으로는 짧은 기간에 다운페이먼트 모으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금전적인 도움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본인의 인컴에 일정하지 않게 설명하기 애매한 돈들이 계좌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경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외에 다른 돈이 오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유학생분들 졸업하고 자리 잡은 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급히 다운페이먼트 용도로 도움받게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에 들어온 지 3개월 미만의 다운페이로 사용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인 계좌로 직접 받는 것보다 편리한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그 답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나 좀 프리랜서 활동으로 한국 계좌로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려면 좀 관리를 미리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한국에서의 수입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맞고 네. 이런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는데 복잡한 절차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세금 보고가 안 된 해외 자금이 있다면 이 부분도 부정확하게 이유 없이 움직이는 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돈인데도 사용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 수입을 늘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수입을 추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없이 관리하는 것이겠지만 살다 보면 사람 일이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곧 집을 장만하셔야 하는데 미리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두루뭉술이하게 넘어가는데 좀 관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미국에서 집 사시려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오디세 나라입니다. 내 정상적인 수익과 상관없이 10,000불 이상의 큰 돈이 어떤 정확한 이유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에 반드시 분명 IRS에서 오디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오늘 집 사기 전 잔고와 다운페이먼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젊은 바이어분들은 아까 잠깐 언급하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 친척 지인들에게 긴급 도움 받는 방법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보통은 이제 집 구매하는 당사자 계좌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운페이먼트로 쓰게 되는데 이게 3개월 미만이라면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용하려면 가능은 한데 90일 되기 전에 당장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자금 출처와 이유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면 기프트머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네. 어떤 제도죠? 집을 구입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운페이를 도와주는 경우 그 돈을 직접 에스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 기프트머니는 은행에서 따로 통제를 하지 않거든요. 네, 본인 돈이 계좌에서 오가는 건 까다롭게 추적을 하면서 제3자가 다운페이먼트 큰 돈을
대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니고요. 제3자가 넣어주는 돈도 그분들 어카운트에 정상적으로 관리된 돈이어야 합니다. 네. 이전에 정상적으로 관리된 돈이 기프트머니로 에스크로에 들어오는 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은행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10만 불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한 경우 내가 만약에 5만 불이 있고 주변에서 나머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 5만 불은 제3자가 바로 에스크로로 송금하면 아무 문제 없이 바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한국에 계신 분들 또는 한국 정서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에스크로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에스크로로 바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자기 자녀 이름이 아닌 계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좀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 에스크로는 믿을만 한 거죠? 당연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 미국은 집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돈을 가지고 사라지거나 거래 도중에 귀책 사유 없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네. 에스크로는 구매자나 판매자 어느 누구도 관련되지 않는 제3자의 공인기관이고요. 네. 집 구매 절차는 중간에서 법적으로 셀러나 바이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또는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 에스크로를 통해 다운 페이먼트 도와주시는 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급히 집 구매에 도움을 주시게 됐는데 이제 에스크로 때문에 불안해서 돈 보내기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셀러 마켓이라 급히 다운 페이먼트가 조금만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 증여, 아주 주는 돈이 된다면 세금 문제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도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국은 증여가 이루어지면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기프트머니를 받는 사람은 세금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편인데요. 한국에서 오는 돈이라면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 증여사에 관해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운 페이먼트 잔고 관리 핵심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 통장에 3개월 또는 90일이 있어야 내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2. 내 계좌에 출처 증명이 어려운 돈은 오가지 않게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다. 3. 급히 다운 페이먼트 도움을 받게 된 경우 내 어카운트에 넣지 말고 기프트머니 제도를 이용해서 바로 에스크로로 송금한다. 아주 정확하게 오늘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마무리가 깔끔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집 장만하는 건 처음부터 하나도 쉬운 게 없네요. 열심히 다운페이를 다 모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은행 잔고 관리를 미리 안 하셔서 정작 집을 구입하고자 하실 때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자금 관련해서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한 일들이 정말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주택 구매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네. 미리미리 현명하게 잔고 관리하신다면 몸도 마음도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씨, 오늘 중요한 숫자가 뭐였죠? 오늘 중요한 숫자 3개월 또는 90일 그리고 에스크로로 기프트머니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현희 씨는 집 고르신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기로운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조금 더 강조하고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댓글로 저희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비밀, 아껴서 모으기, 불려서 모으기라는 주제로 영상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은행 잔고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고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미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